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9강이 되겠고요. 오늘은 좀 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가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내용도 많이 써놨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존슨의 알고리즘이라는 거, 기계가 여러 대일 때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거고요. 라인 밸런싱 기법이라 해서 에러 지점이 있을 때 이 에러 지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으셔도 내용이 좀 많죠? 복잡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되게 웃긴 게 ERP 시험이나 교재에는 교재에 보시면 어떤 교재든지 간에 개념만 나와 있어요. 개념만. 즉 우리가 앞에서 일정 계획을 세운다 했었잖아요. 일정 계획을 세울 때 생산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된 일정 계획을 인원, 설비, 시설의 효율, 활용도 높이고 고객의 대기 시간, 재고 부유, 처리 시간 이런 시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냐 이거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고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이 뒤에도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CR 긴급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납기 우선순위부터 먼저 보면은 가장 납기일이 빠른 거부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급박한 거. 그래서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 납기가 빠른 것부터 처리하자는 게 납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early date due라고 해가지고 얘는 EDD로 약자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하시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작업이 지시된 것부터 먼저 한다. 이 뜻이 될 것 같아요. 선착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first in, first ser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건 또 똑같습니다. first in, first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죠. 책에 따라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하겠다. short이죠, short. short processing time이라 해서 LPT가 있습니다. SPT가 있습니다. SPT.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LPT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시간이 가장 긴 것부터 먼저 하자. 오래 걸리는 것부터. 그래서 얘는 long process time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이 long process time은. 그 다음에 여유 시간하고 최소 공정수가 남았는데 공정수는 최소 공정수를 가진 것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란 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PRT, CPM 할 때 슬랙이라고 기억나시죠? 이 슬랙, 즉 납기일까지 여유 시간이 적은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긴급률입니다. 얘는 정말 중요해요. 긴급률 같은 경우에는 잔여 납기일수를 잔여 작업일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일 납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이 며칠이야? 5일. 예를 들어서 5일이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7일 작업할 시간이 남았다. 아니다. 5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렇게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얘는 5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다 보니까 급한 거죠. 지금 이 상태는 급한 겁니다. 그러면 5분의 5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1이죠. 얘는 이거죠. 정확하게 납기에 맞춰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5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1.6666 가겠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률은 작으면 작을수록 급하다.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원래 이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여기밖에 안 나왔어요. 이 긴급률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 앞에서 봤던 얘네들을 가지고 또 내기도 하더라고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서 내는데 이 작업 순서를 갖다 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즉 first
come first serve일 때, first and first serve일 때, 아니면은 SPT일 때, 아니면은 여유기간이 짧을 때일 때, 그때의 뭘 구하라? 총 흐름 시간을 구해라. 평균 완료 시간을 구해라. 납기 지연 시간을 구해라. 평균 작업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여기다 적어드릴 텐데 몇 개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품질계형 기사급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ERP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자, 평균 완료 시간이란 거는 총 흐름 시간 나누기 작업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납기 지연 시간은 총 납기 지연 나누기 작업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납기 지연 시간은 흐름 시간 빼기 납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작업수는 총 흐름 시간 나누기 총 작업 시간입니다. 자, 공식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요거 지금 어차피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나중에 1급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도 지금 KPC에다 얘기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도 풀어주겠다,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말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학원 입장에서 건의를 한 거라 피드백이 오는 바로 확인해가지고 기출문제 2급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공식만 써두세요. 얘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고, 아, 이런 공식이 있구나. 여기서 총 흐름 시간이 뭔지, 그 다음에 총 납기 지연이 뭔지 그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한참 길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극히 드물게 나오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암기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긴급률입니다. 긴급률. 이 긴급률은 무조건 외워야 돼.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요 개념까지도. 그래서 꼭 기억을 해달라.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존슨의 알고리즘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존슨의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에, 그죠? 작업장에 장비가 하나인 경우에요. 작업장에 예를 들면은 장비가 하나인데 여러 작업이 들어온 거죠. 지금 작업장이 하나인데 여러 작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가설은 M1을 먼저 하고 M2로 간다는 가설이에요.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M2를 먼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M1을 하고 M2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작업장을 어떻게 먼저 처리하느냐, 작업의 순서를. 그래서 작업의 순서를 갖다가 먼저 보는 게 우리 존슨의 규칙까지 볼 거고요. 이 다음에 이걸 확장시킨 잭슨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잭슨의 법칙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존슨의 법칙까지만 이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의 알고리즘 한번 볼 텐데 지금 M1과 M2 기계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보통은 품질계형 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크기만큼 하나, 둘, 셋, 넷, 5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M1이 되겠고요. 여기는 M2가 되겠죠. 기점으로 해서 가장 빠른 거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양쪽에. 즉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면 여기다 써볼까요? 빨간색으로. 빠른 거 예를 들어서 1이야. 1. 작업 시간이 1이에요. 그럼 그 공정이 뭐야? B겠죠. 그러면 B는 지금 이 M1의 쪽에 있어요. M2 쪽에 있어요. M2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채워둬야 되겠죠. 여기가 B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B는 쓰고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 찾아봐야 되겠죠. E 보이시나요? D 여기 있네요. E는 지금 얘는 어디 있어요? M1 쪽에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D. 자, 그럼 D도 쓰고 없습니다. 작업을.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뭐예요? E죠. E. E는 어느 쪽에 있어요? M1에 있으니까 D 다음에 E라고 써주고요. 그럼 얘도 쓰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보이시나요? 4. 예, 4는 어디다 써요? 지금 M2 쪽에 있으니까
여기 C 쓰고 이제 나머지 뭐 남았어요? A 남았네요. A 써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작업 순서를 결정해 준 거예요. 작업 순서는 어떻게 작업하겠다? D, E, A, C, B를 작업하겠다라는 게 존슨의 알고리즘에서 작업 할당을 해준 겁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까지밖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게 갑자기 뭘 구하라고 나오냐면 총 작업 시간을 구해보래. 이거 총 작업 시간 구하는 거는 엄연히 따지면 품질경영 산업계산화 기사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타임 테이블을 그려서 봐야 돼. 제가 말했죠. M1부터 작업을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 M1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시간은 몇 시간부터 구성될까요? 그쵸. 0시간부터 볼게요. 자, 순서 보면은 D부터 해야 된대요. D M1 작업 몇 시간 해야 됩니까? 2시간 동안 해야 되겠죠. D 작업을 2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 작업 바로 들어가나요? D 다음에 뭐야? E잖아요. E 작업을 들어가는데 E 몇 시간이야? 3시간이죠. 그죠? E 작업이 들어가는데 얘 3시간이야. 그럼 누적되면 얼마가 돼? 5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순서 보세요. A 들어갑니다. A 5시간. A 5시간이니까 10시간 되죠. 누적시간. 자, 그 다음에 무슨 작업? C 작업 5시간. C 작업 5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B 작업이네요. B 작업 무슨 시간? 2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17시간에 끝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작업장 A는 17시간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작업장 B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M2 작업 두 번째 M2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D라는 작업은 얘가 끝나는 시간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시간 이후에나 이 작업이 들어가는데 자, 어떻게 되죠? 그러면 2시간 이후에 들어가니까 자, 순서대로 볼까요? D는 지금 3시간인가요? 자, 3시간. 그죠? 그럼 2시간부터 바로 D가 이렇게 들어가서 5시간이 됩니다. 그쵸? 2시간부터 5시간이 돼요. 그 다음에 E가 들어가나요? E 어디 있어요? E는 4시간이야. 4시간. 그러니까 이전에 끝나버려요. 자, 요만큼 E라는 게 9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쵸? 그럼 10시가 여기 딱 맞춰서 동기화를 시켜보니까 10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A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선행 작업이 M1 기계에서 하는 작업이 끝나야 M2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E는 끝났어. 근데 A가 아직 10시까지 작업 중이야. 그쵸? A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 그래서 A가 들어갑니다. A 몇 시간? 5시간. 그래서 15시간 같고요. 그 다음에 C 보세요. C도 마찬가지 4시간. 4시간이에요. 4시간. 자, 4시간인데 요만큼 들어가겠죠? 요만큼 들어가겠네. C 19시간. 그죠? 더 해보니까. 그 다음에 B 1시간이에요. B 1시간이니까 여기다 B 2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다 보시면 요만큼.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친 요만큼.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기계가 노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얘를 갖다 뭐라 불러? 휴 시간이라고 부르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 요걸 보시면서 총 작업 시간, 최종 총 작업 시간은 언제 끝나냐? 답은 이제 20시간이 되겠죠. 20시간이 소요가 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요. 여기서 이 M1과 M2 공정의 기계의 유효 시간, 즉 쉬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여기 2시간 더하기 1시간 하니까 3시간이 유효 시간이었다. 요 정도가 되게 어렵게 나온 겁니다. ERP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근데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죠? 좀 어렵긴 한데 물론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더 자유롭고 재밌게 강의를 해드릴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전에 했던 존슨의 알고리즘 힘들다. 자, 그럼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에러 공정이라는 거. 자, 에러 공정은 우리가 영어로는 버틀렉이라고 불러요. 버틀렉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약간 우리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고속도로 4차선이 예를 들어서 2차선으로 합류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죠. 가끔 고속도로에서. 여기는 맨날 막혀.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에러 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러 지점. 에러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하가 적용돼서 흐름을 막고 있는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콜라라든가 음료수를 바로 뒤집으면 물이 꿀럭꿀럭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막혀 있는 겁니다. 통로가 너무 작아서. 이러한 공정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라인 밸런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공정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I예요. I. 얘자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어휘로 잘못 쓰다가 틀린 분이 있어가지고 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러 공정 얘네들 다 1급에선 주관식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정의로. 자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이란 건 뭐냐, 생산 가공 내지는 조립 라인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지금 에러 공정 때문에 뭔가 효율이 떨어졌어. 그걸 갖다가 맞춰주는 거 우리가 라인 밸런싱이라 불러요. 그래서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밸런싱이 우리 교과서에 보통 나오고 있는데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을 공정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에러 공정을 파악해서 공정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해주는데 공식을 갖다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꼭 암기해 주시고 자 라인 시간 모든 시간의 합계를 구하고 나누기 작업장 수 곱하기 에러 공정에 대한 그 최대 맥스 값이죠. 맥스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은 우리가 에러 공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인 밸런싱은 원래 다른 책에서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물론 다른 데서 나온 공식을 보시면 뭐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이 B는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의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얘는 얘란 얘기죠. 책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겠죠. 같은 의미다. 원래는 우리가 라인을 갖다 더 증설할 수도 있어요. 이 해결 방안은 라인을 증설하는 방법, 사람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정에. 즉 라인을 증설하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한 공정이 그 에러 공정이 되면 거기다 사람을 2사람 쓰는 걸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라인 밸런싱을 갖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즉 쪼갠다는 얘기죠. 그 나눠 가지니까 작업 시간이 쪼개지겠죠, 반으로. 그래서 이걸 작업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분할을 하는 걸로 해서 라인 밸런싱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갖다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책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불균형이란 건 뭐냐면 라인 밸런싱 효율이 100에서 라인 밸런싱 효율을 빼주니까 당연히 안 맞는 게 나오겠죠. 불균형률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푸시기 좀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생에 가끔 나오는 문제로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저는 공정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공정이라고 보겠습니다. 30, 그 다음에 32, 31, 그 다음에 33, 그리고 50, 33, 34, 35, 31, 36 이렇게 봤어요. 10개 공정이 있는 거야. 딱 봐도 지금 에러 공정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딱 봐도 에러 공정은 여기입니다. 아까 그 공식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그 라인 밸런싱 EB라는 거는 시그마 TI예요. 시그마 TI 얘를 다 더해. 시간을 더합니다. 시간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시간을 다 더하면 345초가 나옵니다. 345초.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n이 뭐라고요? 10이죠. 10 곱하기 지금 50이잖아. 최대 맥스 값이 50이죠. 지금 얘가 여기로 온 거죠. 그럼 500분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345가 되겠죠. 500분의 345. 그럼 여기 라인 밸런싱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500분의 345를 하면 기껏 해봤자 69% 정도 되겠네요. 69%입니다. 자, 그럼 불균형률은 얼마가 될까요? 31%가 되겠죠. 100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서 좀 더 가면 얘를 이제 반으로 딱 잘라서 2사람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공정이 몇 개가 됐어? 자, 이 B는 보세요. 이 B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TI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는 뭐라고요? 345로 똑같다고 시간은. 단지 공정을 지금 쪼갠 거야. 얘를 5-1과 5-2로 쪼갠 겁니다.
그럼 공정이 10개에서 몇 개가 됐어요? 11개가 됐고. 자, 그러면 맥스 값은 얘가 쪼개지니까 25초, 25초. 예를 들면 초로 따지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맥스 값은 누가 된 거예요? 맥스 값은 얘가 됐죠? 36초가. 36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까요? 그쵸? 계산해보면 얘는 87%가 나옵니다. 자, 라인 밸런싱 효율을 훨씬 좋아진 거 보이시나요? 그쵸?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못해. 야, 이번에 한 번 더 쪼개보자. 그래서 이 식공정을 또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해볼까요? 그러면 시그마 TI 값은 똑같다 했죠? 그러면 345로 똑같고 공정을 쪼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됐네요. 곱하기 얘는 18초, 18초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는 가장 맥스 값은 누구야? 35초네. 35초를 갖다가 곱해주니까 계산을 해보면 82.1%가 나옵니다. 효율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인 밸런싱을 계속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라인 밸런싱을 한 번 하면 87%, 한 번 더 하니까 줄었죠. 이 경우에는 라인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1개의 공정으로 가자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들까지 찾아주는 게 원래는 품지경 기사까지 문제고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밖에 안 나온다고? 요거 좀 헷갈리실까봐 표현해주면 요거 여기서 요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D 불균형률 1에서 0.69 뺐더니 31% 나온다는 거.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인 밸런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존슨의 알고리즘 할 때 살짝 끊긴 게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걸 먼저 했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실까봐 쉬운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약간 끊어짐이 있을 텐데 원래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다 케어하면서 넘어가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뚝뚝 끊기고 설명을 하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판서하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설명하다가 아니야 이해 못할 거야 그럼 다시 찍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쉬운 문제들을 뽑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보다가 힘들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실무를 알려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서도 그다음에 물류에서도 생산에서도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원래는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건 오프라인 강좌가 더 많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단순 자격증을 넘어서서 실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실무 교육을 좀 받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